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눈 건강 이야기, 특히 식단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40년 경력의 67세 안과 의사이신 노 의사 선생님이 직접 공유해 주신 글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요즘 눈이 좀 침침하거나 건조해서 불편 겪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네,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관리에 앞서서 어쩌면 아주 가까운 우리 식탁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왜 이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눈 건강 관리에 좀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거 드세요 하는 정보 나열을 넘어서요. 특정 음식이 왜 눈 건강에 중요한지, 우리 눈의 어떤 부분에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많은 분들이 노화와 함께 걱정하시는 그 황반 건강 문제, 그리고 또 일상적인 불편함인 안구 건조. 이 두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해서 식단이 어떤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좀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네네.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좀 지속 가능한 건강법을 찾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40년 경력 의사분의 첫 번째 조언부터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진다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라는 거예요. 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눈이 불편한 거랑 매일 뭘 먹는지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보통은 그냥 노안이나 피로 문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짚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뭐랄까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영양제를 찾잖아요. 네, 그렇죠. 빠르고 간편하니까요. 근데 이 의사분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근본적인 영양 공급, 그러니까 매일의 식단이 눈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시는 거죠. 경험에서 나온 지혜군요. 네, 단순히 영양 성분을 보충하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이 식품 속 영양소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활용하는지 그 생리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그렇군요. 특히 그분이 강조하는 영양소가 바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인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눈 어디에 작용하는 거예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건 우리 눈 뒤쪽 있잖아요.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황반이요? 네, 이 황반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노란색 색소예요. 황반은 빛을 감지하고 사물의 형태와 색깔을 인식하는 핵심 부위인데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해로운 청색광을 걸러주고 또 활성산소로부터 황반세포를 보호하는 마치 눈 속에 있는 선글라스, 이자 항산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와, 눈 속 선글라스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안 돼요. 정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외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합니다. 외부 조달 필수 영양소인 셈이죠. 필수 영양소군요. 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보유량은 자연스럽게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꾸준한 외부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죠. 특히 한 60대 이후에는 황반 변성 같은 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식단을 통해서 관리하는 예방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거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여기서 이 의사분의 추천이 진짜 저 좀 놀랐어요. 어떤 거죠? 아니, 시금치랑 달걀이요. 아, 저는 뭔가 더 특별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걸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식탁에 늘 오르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놀랐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조언의 핵심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이 특히 풍부하고요. 달걀 노른자에는 지아잔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각각 다른 게 많이 들어있군요. 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시금치만으로는 지아잔틴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달걀만으로는 루테인의 양이 충분치 않을 수 있는데 함께 섭취하면 황반 건강에 필요한 두 핵심 색소를 균형 있게 보충할 수 있는 거죠. 오,
황반 건강의 양달걀을 모두 챙기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다른 녹색 채소도 좋지만 시금치와 달걀은 접근성이나 가격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장점이죠. 아, 서로 보완해주는 조합이군요. 진짜 접근성도 좋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매일 챙겨 먹는 게 사실 쉽진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 의사분은 매일 시금치 달걀 반찬 한 접시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한 접시?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단기간 고용량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흡수율이나 생체 이용률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수백 명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고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지속성이라. 하긴 영양제는 자꾸 깜빡하기 쉬운데 반찬은 매일 먹는 거니까 더 꾸준히 챙길 수 있겠네요. 아, 근데요. 달걀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걱정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괜찮을까요, 그거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많았죠. 근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의 달걀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노른자송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말고도 레시틴, 콜린, 비타민 D, B군, 또 양질의 단백질 같은 것들이 풍부해서요. 이게 눈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뇌, 간 기능에도 유익한 영양소가 많으니까 꼭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노른자를 꼭 먹어야겠네요. 네, 조리법으로는 기름을 좀 적게 사용하는 삶은 달걀이나 수란, 찜,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구이 이런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나물로 많이 먹는데 간단한 조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의사분이 제안하는 아주 간단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친 후에 참기름 좀 두르고 다진 마늘 넣고 들깨가루 그리고 약간의 소금만 넣고 그냥 조물조물 무치는 거예요. 오, 간단하네요. 네, 복잡한 양념 없이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거죠. 아니면 시금치 달걀찜이나 시금치를 넣은 계란국, 이것도 좋은 조합이 될 수 있고요. 네네. 다만 아무리 건강한 식재료라도 너무 짜거나 기름지게 조리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여서 눈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조리법도 중요하군요. 눈 안쪽 황반 건강을 위해 시금치와 달걀을 꾸준히 먹는 거.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눈 표면의 불편함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그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이요. 아, 안구 건조증이요? 네. 인공 눈물을 그냥 달고 사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인공 눈물은 일시적으로 촉촉함을 줄 수는 있지만 안구 건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눈물의 질, 특히 눈물층의 가장 바깥 부분을 덮고 있는 지질층, 그러니까 기름층의 역할입니다. 기름층이요? 눈물에 기름이 있어요? 이렇게 세 겹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마치 따뜻한 커피 위에 크림이 덮여 있어서 커피가 빨리 식지 않게 하듯이요. 이 지질층이 눈물의 수분이 너무 빨리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맨 바깥쪽 기름막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줘야 촉촉함이 유지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안구 건조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기름막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가요? 네, 상당수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은 눈물 생성량 자체가 부족하기보다는 이 지질층을 만드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노화나 염증 같은 걸로 인해서 이 지질층이 얇아지거나 좀 불안정해지면 눈물이 충분히 있어도 표면에서 너무 빨리 증발해버려서 건조함, 뻑뻑함, 심하면 시야 흐림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요한 기름막은 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 있잖아요. 속눈썹 나 있는 곳 바로 안쪽에 보면 아주 작은 기름샘들이 줄지어 있는데 이걸 마이봄샘이라고 부릅니다. 마이봄샘, 처음 들어봐요. 네, 좀 생소하죠.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마이봄샘에서 미량의 기름, 즉 지질이 분비되어서 눈물 표면 위로 얇게 펴져서 코팅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뭐랄까, 눈의 천연 윤활유 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천연 윤활유 공장. 마이봄샘, 그럼 이 기름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그렇죠. 노화라든지 만성적인 눈꺼풀 염증, 또 고지방 위주의 식습관, 심지어 미세먼지나 세균 감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건강한 기름이 분비되지 못하고 지질층이 부실해져서 눈물이 쉽게 마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이봄샘 기능, 그러니까 지질층 건강을 위해서 식단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또 다른 의외의 해결책이 등장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지질층의 건강과 마이봄샘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영양소로 이 의사부는 오메가3 지방산을 강조합니다. 오메가3요? 네, 오메가3 역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죠. 아, 이것도 필수군요. 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마이봄샘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기름의 질을 개선하고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눈물막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중에서도 EPA와 DHA 성분이 안구건조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오메가3라면 보통 등푸른 생선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근데 매일 생선을 챙겨 먹기는 사실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혹시 더 간편한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의사분의 강력한 추천 식재료가 나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요? 참기름 말고요. 네, 들기름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기름이 오메가3의 보고라는 사실을 잘 모르실 텐데요. 네, 저도 몰랐어요. 들기름 한 스푼, 약 10g 정도의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1500mg에서 2000mg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스푼에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게 흔히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고등어 한 토막에 들어있는 양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우와, 들기름 한 스푼이 고등어 한 토막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생선보다 훨씬 간편하게 매일 챙겨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실용성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들기름의 ALA는 몸 안에서 일부 EPA나 DHA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ALA 자체로도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마이봄샘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하, 게다가 들기름에는 오메가3 말고도 리그난 같은 항산화 성분, 리놀렌산 등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 뇌 기능, 피부 미용 등 다른 건강 효능도 기대할 수 있죠. 그럼 이 들기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보통 나물 무칠 때 많이 쓰는데 그냥 그렇게 먹으면 되나요? 가장 중요한 점은요, 들기름 속 오메가3는 열에 약하다는 겁니다. 아, 열에 약하군요. 네. 그래서 볶거나 튀기는 요리보다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리를 다 마친 후에 마지막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에 넣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비빔밥에 한 스푼 둘러 먹거나 아까 말한 시금치 플러스 달걀 플러스 들기름 조합이면 완전 눈 건강 종합 세트겠네요. 아, 그러네요. 아니면 따뜻한 미역국에 먹기 직전에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각종 나물 무침 마지막에 넣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간장에 들기름을 섞어서 눈 건강 쌈장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하시더라고요. 눈 건강 쌈장이라니 재밌네요. 활용법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런데 들기름은 잘못 보관하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만큼 산패, 그러니까 기름이 상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독성 물질, 트랜스 지방 같은 걸 생성할 수 있어서 꼭 피해야 합니다. 혹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군요. 네. 따라서 들기름은 반드시 빛이 차단되는 어두운 색 병에 담긴 것을 고르시고요. 개봉 후에는 꼭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용량보다는 작은 병으로 구매해서 한 2, 3달 안에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이 정말 중요하군요. 냉장 보관, 작은 병, 빨리 먹기.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응고를 좀 늦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 들기름을 포함한 오메가3 보충제나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안구 건조는 단순한 수분 부족 문제가 아니라
눈물 표면에 기름막이 부실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이 기름막 건강을 위해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을 산패되지 않게 잘 보관해서 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의사분의 조언처럼 눈이 뻑뻑하십니까? 그럼 인공 눈물 대신 들기름부터 식탁에 올려보세요. 라는 말이 다시 한번 확 와닿네요. 네. 특별하고 비싼 무언가만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의 식탁 위에 오르는 소박한 음식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눈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40년 경력 안과 의사의 글을 통해 살펴본 내용,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실용적이지 않았나요? 네, 정말 유익했습니다.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눈이 침침하고 중심 시력에 걱정될 때는 황반 건강을 돕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시금치와 달걀을 함께 꾸준히 드셔보시라는 거. 네, 양날개를 다 챙기는 거죠. 그렇죠. 둘째,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다면 눈물의 증발을 막는 지질층 강화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을 산패되지 않게 신경 써서 식단에 추가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맞아요. 이 의사분의 메시지처럼 꾸준하고 단순한 식단의 변화가 때로는 어떤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음식이 눈에 좋다더라는 단편적인 정보를 넘어서 왜 그 음식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의 황반 또 눈물막 같은 구체적인 구조와 기능에 특정 영양소가 어떻게 연결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더욱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다룬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외에 이 자료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장기적인 시력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흔한 식습관적 요인이나 영양 불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의 양이 안구 건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혹은 설탕 섭취가 눈의 노화나 혈관 건강에 주는 영향, 더 나아가서 몸 전체의 염증 상태가 시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이요. 네, 충분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눈 건강 하면 혹시 루테인이나 그런 영양제부터 떠올리시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눈의 진짜 건강 열쇠는요. 바로 잠,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 기본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좋은 습관이다. 이걸 넘어서서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의 시력, 또 노년의 삶의 질까지 결정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그 핵심이 눈 건강에 대한 기존 생각을 좀 바꾸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좀 간과하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수면, 신체 활동, 또 일상의 리듬. 바로 이 세 가지가 눈의 회복이나 기능 유지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그 과학적 근거들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잠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몸에서 눈이 가장 먼저 쉬고 싶다.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온종일 쉬지 않고 세상을 봐야 하니까요. 이 눈에게 잠이라는 건 어쩌면 유일하게 완전한 휴식 시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곤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요. 하루에 한 5시간, 그 이하로 자는 게 사흘만 이어져도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요. 최대 35%까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반응이 좀 둔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안구 건조증도 심해지고요. 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죠. 세포를 손상시키는 해로운 물질들. 이게 쌓이는 걸 막 가속하고요. 심지어는 망막 손상까지도 더 빨리 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망막 손상이요? 네, 특히 빛을 감지하는 그 망막 세포들이요. 깊은 잠, 그러니까 비렘 수면, 넌렘 수면 상태일 때 가장 활발하게 회복된다고 해요. 깊은 잠이 망막 회복에 특히나 중요하군요. 그럼 그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한 좀 현실적인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된 실천 방안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뭐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이거 기본이고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 보지 않기. 중요하죠. 그리고 완전 깜깜하게 어둠 속에서 자는 환경 만들고 자기 전에 따뜻하게 눈 찜질해서 긴장 풀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낮잠은 한 20분 그 이내로 짧게 자는 게 밤잠에는 영향 안 주면서 눈 피로를 더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은 운동인데요. 눈 건강을 위해 운동해라. 이게 처음엔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망막이 뇌보다도 산소 소모량이 많다고요? 우리 몸에서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한 조직 중 하나라니 이거 정말 놀랍네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염증 물질 같은 노폐물 배출을 돕는 거죠. 이게 또 시신경 보호하는 단백질 분배를 촉진하고 또 안압, 눈 안의 압력이죠. 이걸 낮춰서 녹내장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꽤 인상적이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한 60세 이상 노인 그룹이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년간 그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27%나 느렸다고 해요. 황반변성이요? 시력 중심부가 흐려지는 그 노인성 안질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시력 저하율이나 안구 건조증 호소율도 훨씬 낮았고요. 결국 혈류 개선하고 안압 낮추는 효과가 핵심이군요. 그래서 뭐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하루 한 30분 정도 좀 빠르게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고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 아주 좋죠. 여기에 눈 주변 근육 풀어주는 스트레칭 있잖아요. 눈 좌우로 굴리고 원 그리고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하는 거 이걸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다만 그 숨을 팍 참거나 얼굴에 힘이 막 들어가는 과격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안압을 높일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하겠네요. 자, 마지막 퍼즐 조각은 루틴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요. 뭐 늦잠 자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식사 시간은 막 들쭉날쭉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영상 보고 이런 불규칙함이요. 이게 눈에 계속 피로를 쌓이게 하고 그 자율신경계, 우리 몸 자동 조절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에 혼란을 줘서 결국 시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규칙적인 생활은 눈의 여러 기능들을 안정시키는 어떤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눈물 분비가 일정한 리듬을 찾게 되고요. 안압도 안정되고 눈 근육 조절 능력도 정상화되고요. 또 망막에서 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서는 뭐 아침에 햇볕 좀 쬐고 일하는 중간중간 잠깐씩 눈 씌워주고 스트레칭하고 점심 먹고 가볍게 산책하고 저녁 식단에는 눈에 좋은 음식들 뭐 달걀, 시금치, 들기름 같은 거 챙겨 먹고 저녁 시간엔 블루라이트 차단하고 조명 좀 조절하고 자기 전엔 눈찜질이나 명상 같은 거 이런 구체적인 하루 루틴 예시를 제안하면서 이게 바로 눈을 위한 자연의 순리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와, 듣고 보니까 눈은 정말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나 생활 리듬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잠, 운동, 루틴 이 세 기둥이 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그런 투자인 셈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튼튼할 때 우리 눈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게 곧 여러분이 세상을 더 맑고 선명하게 경험하는 토대가 되는 거죠. 자료의 재현처럼 뭐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따뜻한 눈찜질 한번 해보는 거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다져진 건강한 눈 관리 습관이 단순히 현재 시력을 지키는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화와 관련된 다른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는 또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